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2년 7급 국가직 행정법 2차 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2주에 바로 이제 지방직 시험이 있죠. 그래서 지방직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유용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제 준비하는 뭐 9급이라든가 이제 행정법을 시험 과목으로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한번 이제 풀어보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9급이라든가 이제 7급이라든가 이제 국회 8급 그리고 이제 소방이라든가 이제 군무원이라든가 다른 이제 직렬 행정법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7급이기 때문에 행정법 이제 강론도 이제 시험법에 들어간다는 거 이제 고려하셔서 이제 9급 행정법 총론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론 문제는 이제 패스하고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론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출제되는 7급 시험 또 국회직 시험 그리고 이제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모든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이제 먼저 이제 전반적인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무난하게 출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년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특별히 총론은 너무 쉬워요. 총론은 이제 뭐 기출문제 그냥 되풀이 반복되는 수준이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냥 쉽게 답이 보이는 문제고요. 이제 강론 문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강론이 이제 뭐 경찰 조직에 관한 법, 이제 평소에 안 나오던 거. 그런데 소거 방식으로 이제 풀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이제 징계 소청 이쪽도 이제 국가공무원법 중에서는 좀 이제 그래도 이제 강론에서는 좀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깐깐하고 그리고 이제 순수한 강론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돼요. 이제 총론적 지식으로 이제 해결되는 이제 강론 문제도 이제 한 2문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례형 2문제, 박스형 2문제.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이라든가 난이도 또 이제 고루고루 이제 구색을 갖춰서 균형 있게 출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 중요한 특징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기본법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순수한 행정기본법 문제, 이제 조문제 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판례 법령과 같이 섞여서 행정기본법 조문이 한 4문제 정도가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행정법 교수들이, 행정 기본법에 대한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지방직 7급도 그렇고 2023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제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이제 숙지하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이제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질서위반행규제법 늘 자주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도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이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출 판례 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법령 그리고 이제 강론이 약간 이제 좀 까다로운 게 이제 한 2-3문제 정도 이제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빼고는 이제 뭐 아주 어렵진 않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 끝나고 우리 이제 수험생들 몇 명 또 만나서 또 시험장 분위기 또 이제 전반적인 이런 난이도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결과 이제 뭐 80점 뭐 넘어야 이제 그래도 잘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이제 고수급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제 90점 이상 맞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특별히 이제 그 행정심판 그래서 이제 특별행정심판 절차 이제 따로 없는 거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이제 처분과 관련된 거 그게 좀 이제 많이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함정성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조금은 좀 틀리기를 유도하면서 이제 출제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좀 까다로웠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1번 문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이제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뭐 늘 기본 문제, 항상,
1번 문제는 어떤 시험이든지 기본 원칙, 늘 이제 뭐 신뢰 원칙이라든가 비례 원칙, 또 자기 구속의 법리, 요즘엔 늘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2번 지문 보면 이제 행정처분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요게 이제 틀렸죠. 위법은 아무리 되풀이 반복돼도 이제 적법이 될 수 없습니다. 위법이 되풀이 반복됐다고 해서 자기구속력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정답이고, 그리고 행정기본법, 뭐, 간단하지만 1번 지문 행정기본법, 이 조문이 이제, 섞여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요. 자, 넘어가셔도 되겠죠? 2번 문제. 자, 2번은 이제, 하자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도 이제 뭐 전형적인 그런 이제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 무효를 내세요.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처.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소홀할 범사행위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본행위와 인가관계, 이제 기본행위 하자를 가지고 또 기본행위에 있는 취소 무효사를 가지고 인가를 다툴 수 없죠. 또 인가가 있다고 해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의 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쵸? 무효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제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취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취소 소송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되죠. 자, 그다음에 3번 행정처분이 발하해준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처분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이다.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처분이 발하해진 후에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처분에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됐을 때 그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무효가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취소해야죠. 워낙 이건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9급 국가직 문제에서는 요게 이제 사례형 문제로 이제 나왔었죠. 이와 관련된 이제 쟁점들. 자, 4번도 이제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또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 이게 또 이제 행정기본법, 정의규정, 이제 법령의 개념을 낸 거예요. 자, 1번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이 위임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본법상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틀렸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전형적인 훈령, 예규, 고시, 행정규칙이죠. 그런데 이제 상위 법령이 이제 위임을 받으면 이것도 이제 행정기본법상의 법령에 해당한다 이거죠. 요런 게 뭐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행정기본법. 이거 이제 우리 법령 특강하면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행정기본법 요런 이제 조문은 이제 처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행정기본법 1조부터 이제 특히 정의규정, 뭐 기간계사회라든가 또 이제 공정력에 관한 지문이 또 이제 요 문제도 또 나왔어요. 취소 철회에 관한 거. 작년에 이제 부관에 관한 조문이 나왔었고 계속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뭐 2번 나머지가 근데 또 어렵진 않죠.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을 곧바로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은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위법 적법 여부의 기준이 아니죠. 이제 법규 명령이 이제 위법 적법 여부의 기준이 되는 거고. 자, 거기 이제 뭐 3번, 4번 지문 여기도 이제 다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딱 보면 답이 그냥 바로 보이죠?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자, 이거 처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처분이다. 1번 이제 정답.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넘어갑니다. 역시 행정기본법, 순수한 행정기본법 문제예요.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정처분 당사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취소 철회에 관한 이제 기본 개념인데 요게 이제 조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물어본 거예요. 신뢰 보호할 가치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장래 원래 이제 취소는 소급표잖아요. 취소 철회. 취소는 이제 소급표. 철회는 이제 장래요. 이게 이제 원칙인데 취소의 경우에도
실내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2번 지금 보면 당사자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에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해서 당사가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다 이거 이제 시험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면서 보시면 돼요. 다운 받으셔서 당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도 행정처에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해서 당사가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귀책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형량하지 않아도 돼요. 부정한 방법, 중대한 과실로 이제 알 수 없었던 경우라든가 본인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형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조문에 근데 다 여러분 행정기본법이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틀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지문, 4번 지문 다 맞는 거예요. 3번에 이제 행정처분 중대한 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적법한 처분의 전부,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철회에 대한 거고 4번이 뭐예요? 이게 공정례에 관한 15조 행정기본법. 처분은 이제 무효가 아니라 고나 있는 기간인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공정례에 관한 조문이죠. 공정례에 관한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넘어갑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자, 1번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이 이제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다른 경우를 통해 행정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요게 이제 옳은 내용이에요.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떤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요. 자, 이게 옳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번, 3번, 4번이 또 너무 이제 기본적인 쉬운 지문들이에요. 이번에 기한의 도로를 실효한 종전 허가에 대한 기한 연장 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허가 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유효 기간을 연장해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자, 이런 경우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 연장 신청, 기간이 이제 도래로 실효돼 버리면 이건 이제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기한이 있으면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갱신허가 되는 거고 기한 도래로 이제 실효돼 버리면 그래서 이제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신규 허가 신청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에 대한 다이어트 인사 발령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로 그랬는데 이게 형성적 행위가 아니죠. 법에 규정된 그냥 당연택 인사 발령 이건 확인하는 보통 이제 이걸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하죠. 관념의 통지 처분이 아닙니다. 정년퇴직 인사 발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4번 지적공무소관청의 지목병행 시정 발령이 국민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건 워낙 많이 나왔던 또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 행정 절차. 1번에 이제 당사자가 근거 규정들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함에서 당사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처분의 근거, 구체적 조항,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반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자, 맞고요. 이번에 환경 영향 평가. 여러분 이제 이거 거치지 않으면 무효죠. 근데 거쳤다면 다소 이제 부실하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거치지 않으면 무효. 근데 거쳤다면 다소 부실해도 위법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 사업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폐지하는 조항을 뒀다 하더라도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 적용을 폐지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청문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역시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 관련 판례 중에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죠. 옳은 지문이고. 자, 직위해제 처분 어때요? 국가공무상 직위해제 처분,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요게 틀린 거죠. 자, 이게 이제 사실 뭐 오답 지문으로 제일 많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행정절차법. 직위해제 처분은 절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1번, 2번은 역시 이제 기출지문으로 빈번하게 나왔어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해서 수입된 과세자를 기출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또 세무조사 결정 이제 처분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행정조사법 조문인데, 자, 행정조사법 4조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있죠. 이 기본 원칙은 조세 보완 처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제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그런데 이 4조 행정조사 기본 원칙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조세 보완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본 원칙, 뭐 공동조사 원칙, 또 이제 비례 원칙 등등 기본 원칙들은, 자, 이건 그래서 또 역시 기출문제 이제 바운더리에 있는 전형적인 또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행정사기본법에 이제 날짜는 다 7일이라고 그랬죠. 결과 통지도 그렇고 사전 통지도 그렇고 7일 이내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제재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법규 위반 사실이 처분의 이제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 여러분 행정처분과 뭐 그건 제재적 처분을 포함해서 형사 처벌, 이거 이중처벌입니까? 일사부전원칙이 위배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형사법규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반 사실을 이유로 제재 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에 위반해야 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아직 이제 형사 절차는 개시도 안 됐는데 행정 절차에서 어떤 이제 징계를 한다든가 과징금, 뭐 과태료, 이행강제금,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처분, 영업정지, 뭐 다양한 게 있죠, 여러분. 영업 취소라든가 뭐 공무원 이제 징계 처분, 공무원 같은 경우 이제 징계 처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형사 절차를 통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재 처분을 먼저 했다고 해서 이게 절차 위반이에요? 아니죠. 자, 기본적인 어떤 법리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2번, 뭐 여러 개 위반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제재 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 위반행위 중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 처분 전부를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자, 맞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은 역시 이것도 이제 행정기본법의 법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법령 위반행위가 22년 3월 23일 있은 후에, 그러니까 위반행위 있은 후에 결국 법령이 개정이 됐다는 거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이 감경됐다, 유리하게 바뀌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 그죠? 이게 역시 이제 행정기본법 14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이제 뭐 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관련 내용이 또 나왔지만 그게, 근데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제 일반 조항으로 이렇게 제재 처분에 대한 기준이 감경되거나 이제 유리하게 가볍게 이제 변경됐을 때 특별 기준이 없으면 개정된 법령,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어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영업적인 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거. 과징금, 고의과실 없어도 된다. 가산금,
가산세 이런 부분도 영업정지, 영업취소. 고의과실 요구되는 건 뭐예요? 행정벌이죠, 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도 이제 박스형 문제가 이제 두 문제 나왔는데 10번, 11번. 이건 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난이도를 생각하고 이제 출제하신 것 같은데, 건축무대장 소관청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행위. 이건 이제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처분이죠.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 운전경력 증명사항의 기재행위. 역시 소송의 대상에 대한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죠? 행정 편의를 위한 어떤 등재이고 이제 처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역시 최근 올해 이제 국회직에도 이 판례가 아예 이제 독자적인 한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죠. 병역법에 따라 관할 지방법무청장이 1차로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결정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 결정하였더라도 해당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법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다툴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지방법무청장의 1차 대상자 결정, 이게 처분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이제 최종적 공개 결정을 했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 최종적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만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지방 병무청장의 결정은 별도로 다툴 수 없습니다. 요게 이제 튼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리을번은 이제 역시 많이 출제됐던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이제 기수 면허를 취소하는 거,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물한 행사가 이제 아니라 일반 사법상, 그냥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 징계 내지 제재 처분이다. 이거 처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이제 옳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요게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 이거죠.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도 그렇고 우리 수험생들이 이게 이제 좀 함정 문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여기에 함정에 이제 빠진 친구들이 많아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아닌 특별행정심판, 그래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요,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이 아닌. 근데 이제 국세기본법, 이건 확실히 이제 쉽게 골라지죠. 대표적인 특별행정심판 절차. 그런데 니은번,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민이 됐을 거라고. 니은번 왜 이게 이제 고민이 됐냐면, 국세기본법상의 이제 처분이라든가 도로교통상의 처분이라든가 국가고문상의 처분은 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거죠.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물론 이제 이 절차가 특별 절차고 얘도 특별 절차냐? 아니에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기는 하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이제 행정심판은 여러분 행정심판법의 절차를 거치는, 그래서 이제 처분이에요. 아시겠죠? 도로교통법상.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행정심판법에 보면 도로교통법상의 이제 처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원회, 그래서 이제 중앙행시비 안에 별도로 이제 이 사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두어서 이 처리할 수 있는 특칙도 두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아닙니다. 요게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디귿, 리을. 리을은 올해 이제 구급시험에서도 나왔죠. 이건 공무원법상 이제 특별 절차가 있고, 또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을 한 법률, 토지 수용에 대한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 중토수의 이의 재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 절차를 거쳐서 이제 행정소송으로 이제 가게 되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오답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에 또 기억, 니은, 디귿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아마 간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니은 빼고 기억, 디귿, 그러니까 기억, 니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 빼고 기억, 디귿, 리을이 되는 거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는 이제 질서위반행위제법 조문 늘 나오던 거라서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1번 지문 이런 게 이제 좀 뭐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법에 이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기법이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기본법이고. 그 다음에 또 행정법에 의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분. 행정법에 의한 징벌은 일종의 이제 징계 처분이에요. 징계 처분. 형벌이 아니라.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이제 사고를 치면 그 자체적으로 이제 금치 처분, 이런 이제 제재를 받는 거고, 별도로 이렇게 그게 범죄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일사부질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죠.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경찰서의 통고처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과태료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특별 절차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4번. 질서위반규제법상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이제 법률이 변경돼서 질서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을 면제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특별 규정이 없으면 면제되는 거죠. 질서위반규제법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4번 이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자 권리구제 가능성. 이게 이제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부 처분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제 범상 이익이 있는 거고 다툴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그 3번 지문 보세요. 3번 지문. 그러니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해서 행정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해서 결과적으로 뭐 청구의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예요? 소익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했다. 근데 다른 재판은 사실상 확정돼서 끝났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개해라,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뭐 3번 이런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행정처이 전부 공개 결정하는 경우에 청구인 지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원하는 방법,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거부 처분이라고 본다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거죠. 좀 역시 정보공개 파트에서 굉장히 이제 빈출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은 이제 형사소송법은 이제 정보공개법에서 인정하는 이제 다른 법률에 해당되는 세표정이겠죠. 형사재판 확정기록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 확정기록 공개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의 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특별 규정이에요. 또 그런 애가 이제 국정원법도 그런 경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 1번부터 보면 이제 처분에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범상이 이기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무효 확인, 부작위 확인, 취소송 다 이제 범상이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당사자가 행정처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서는 부적법하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이제 부작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느냐? 범상 이익이 있는 자. 이제 법규상 조리상 신청고 있는 자가 이제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 거부 처분했을 때 그때는 이제 거부 처분 취소로. 부작위면 이제 부작위 방해소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상 조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부작위 방해소는 부적하고. 3번 부작위 방해 소송 사실은 구두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사실은 변론 종결시에 그냥 뭐 구두변론 종결시건 이걸 이제 판결시라고 표현해도 같은 의미예요. 법적 사회적 상황을 근거로 부작위 위법성 판단해야 된다. 취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이제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하고 부작위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 또는 이제 판결시를 기준으로. 자, 정답은 또 너무나 쉬워요. 부작위 확인 소송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라도 20조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준용이 되죠. 그게 왜 준용이 될까? 부작위가 이제 부작위인 동안은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는데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 그때는 이제 재결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이제 90일 이내에
그럴 때 이제 제소이관이 적용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4번 역시 너무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배상에 대한 또 문제인데 사실 이제 이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도 뭐 좋은 판례, 최신 판례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그냥 나왔어요. 1번 공익근무요원 국가배상법 2조랑 단서 이중배상 국가배상 조건권 제한에 관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의 공익근무요원은 들어가지 않죠. 경비교도대원도 들어가지 않죠. 근데 이제 뭐 예비군 대원은 이제 헌법에는 없지만 이제 국가배상법에 있고요. 자, X고 2번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상호보증은 해당 국가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상호보증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피해자일 때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배상법과 해당 국가배상법의 요건이 대체로 비슷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꼭 해당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 전제 조건도 아니에요.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3번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 인사가 당연히 불법에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요게 이제 맞죠. 이제 그 시장을 그래서 비위 행위자로 이제 제보를 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인사처분을 통해서 이제 그 하급 기관으로 동사무소로 이렇게 이제 인사 발령을 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부적절하고 좀 약간의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요게 이제 다면 평가 결과 또 서로 이제 얼굴 보고 근무하면 민망하니까 보내주면 오히려 뭐 땡큐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정서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봤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뭐 많이 재미있게 이제 이런 다뤘던 판례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4번 직무집행과 관련한 공사를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받았다면 국가용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금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건 이미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먼저 이렇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나중에 이제 이 보훈급여금 지급을 청구했을 때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훈급여금을 만약에 먼저 받았다면 국가배상법은 이제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특칙이 있기 때문에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험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요런 판례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이미 또 출제된 데다가 계속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강론 문제, 그리고 이제 저 뒷부분에 가면 또 이제 종합 총론, 뭐 이제 또 사례형 문제 이런 식으로. 자, 16번이 이제 강론 문제 중에서는 약간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공무원법상 이제 소청심사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근데 국가공무원법,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게 이 소청심사, 또 징계와 관련되는 거예요. 뭐 작년에 이제 뭐 또 징계 종류 간단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예전에도 국가직 시험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이 소청심사에 관한 게 똑같이 나왔어요. 자, 1번 이제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할 때 필요하면 검증 뭐 그다음에 이제 감정 그 밖에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 그랬는데 증인 소환도 가능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 징계에 대한 일종의 이제 특별행정심판이에요. 아까 특별 절차,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뭐 이제 증거조사도 하듯이 직권심리도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9월 30일 청구된 소청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이제 정직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제적은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자, 이게 이제 출석용 과반수가 아니라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 3분의 2 이상이에요. 여기도 이제 좀 특별 정적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자, 이제 완전히 이런 게 순수한 조문 문제예요. 강론에. 그 다음에 3번.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파면 처분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이제 60일 이내 이제 흠자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조문. 그래서 여기 이제 40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4번 파면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에 장의한다. 요게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강론 뭐 그래도 이제 기출문제 열심히 이제 체크하고 했으면 그래서 이제 맞출 수 있는데 이런 이제 1번, 2번, 3번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다. 그래서 4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17번, 18번이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제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완전 이제 전면 개정되고 처음 지금 실시된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방직 대비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도 이제 지방자치제도 부분 한 문제 나왔고 이제 두 문제.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뭐 17번은 이제 기존 어떤 출제된 방식 뭐 이제 크게 다르진 않고 이제 조문을 섞어서 냈는데 어찌됐건 이제 새롭게 개정된 법령 주요한 내용은 나올 것이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됐었던 거죠. 자, 1번 지방자탄제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3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기관임 사함에 있어 그에 관한 개별법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 이제 사항을 조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죠. 기관임 사무는 자치조례 제정은 안 되는데 위임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자, 이것도 이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이제 위임 내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조례 제정권의 이제 범위와 한계에 관한 조문으로서 옳은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자체가 많이 나오는 조문은 아닌데 법령에서 조례 정하도록 딱 위임했다. 그 법령의 이제 하위 법령에서 이미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했는데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이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 이건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 그대로 있는 거니까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이탁에 대해서 지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 민간이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이제 박탈하려는 것으로 뭐 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거다 그랬는데, 요 민간이탁에 대해서 이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부합되는 이건 이제 적법한 견제 장치로서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역시 이미 기출 지문으로 반복해서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지문이 이제 자주 나오던 거는 아니어서 약간 이제 낯설을 수는 있는데 1번, 2번, 4번이 확실하게 이제 틀렸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여러분 이제 이 기존에 역시 나왔던 거고 요번에 이제 개정된 조문들 중에서 원래 이제 시, 군구, 시도에 대한 뭐 기관임 사업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한 통제 장치들 새롭게 들어간 것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직전에서도 이제 모의고사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죠.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애나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조언 공고 뭐 지도할 수 있고요. 또 2번 시장군수가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시도 임사무 관리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이 행안부 장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주무부 장관입니다. 주무부 장관이 이제 기간을 정한 서면으로 이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고 주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3번 주무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한 군수 자치구 이제 구청장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시도지사의 기간을 정하여 자 시정명령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여러분 조금 새로 들어간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제 자치사무에 대해서 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 그럼 보통 시도지사가 역할을 하는 거죠. 시정명령도 하고. 근데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아. 그럼 이제 주무부 장관이 이렇게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주무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이제 또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직접 주무부 장관이 시정명령 취소 정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들어갔다 이랬죠. 요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지방직 시험에서도 계속 유력한 예상 조문이니까 잘 숙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4번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자체 자치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법령,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즉 합법성 감사만 하라는 거죠. 요게 이제 감사원이 한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원래 이제 많이 나오던 내용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가 이제 이 경찰 조직, 경찰 행정에 관한, 자, 역시 상당히 지엽적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이걸 맞췄어야 된다. 왜? 확실히 아는, 또 법리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옳은 거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정답은 요 임의동에 관한 거는 사실 이건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일단은 1번하고 4번이 좀 지엽적이긴 해요. 1번에 시도에 이제 뭐 그 두 개 이제 시도 이제 경찰청을 두는 경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 경찰 자치원을 둘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둘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 몰랐다 치자 이거지. 그다음 2번은 틀렸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을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지만 임의동행 후에는 경찰관서에서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는 것. 자, 동행 후에 스스로 동의를 해서 동행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틀렸고. 이건 이제 경찰행정법에서 이미 많이 나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보세요. 위해성 경찰 장비인 살수차, 물대포죠. 물포. 집회나 이제 시참가들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의 경찰 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 방법으로 집회 시참가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옳은 거죠. 그 다음에 4번 국가경찰위원회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며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는 제적용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이 다수결 찬성, 다수결. 자, 그러니까 1번, 4번을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2번, 3번은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다 또 여러분들을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1, 4번을 정확히 몰라도 사실은 이제 이 경찰위원회 이제 조직 구성 여기에 대한 것보다 원래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거기에 있는 조문들은 원래 많이 나와요. 근데 1번, 4번은 잘 안 나오던 건데 새롭게 이제 개편되고 한번 이제 내주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걸 정답짐으로 또 하는 것은 조금 출제자들도 약간은 이제 수험생들을 배려한 거예요. 2번, 3번. 그것 때문에 이제 맞출 수 있는 거고. 자, 공물에 대한 거. 여기도 이제 늘 나왔던 기본적인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 1번, 2번, 3번 다 넘어가셔도 돼요. 특히 이제 도로 특별사항.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 사용. 병존 가능하다 그랬죠. 또 여러분 이제 주유소 진입도로 같은 경우 여러분도 이제 보행자로서 계속 이용하고. 자, 이거죠. 4번.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부한 개발 행동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해서 제한받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특별 손실. 자, 여러분 이제 대천해수욕장에 그 어부들이 그 동네 이제 어부들 관행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이 그 이제 어구 그물 같은 거 한쪽에 이제 모아두고 이용을 했는데 거기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적법한 개발 행위로 인해서 그 일반 사용입니다. 일반 사용이 이제 좀 제한되고 뭐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게 됐다고 해서 그걸 보상해야 되는 특별희생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도로 산책하고 조깅하고 이런 게 일반 사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분들은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 4번 이것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자, 이게 이제 또 조금 이제 이거는 알고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이제 가끔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제 기출문제.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뭐 등장한 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거 조문을 다 보시지 말라. 근데 기출문제는 보시라. 자, 1번이 이제 틀렸는데 사회보험은 국가 지자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지자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게 사회보험은 있죠. 사회보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이런 4대 보험이죠. 국가의 책임이에요. 국가의 책임.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고. 그리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그게 이제 국가와 이제 지자체 책임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린 거다. 그걸 원칙으로 해서
이제 지자체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이제 협의 조정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아주 뭐 중요해서 뭐 냈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강론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보통 고르게 이제 공부를 유도하자는 그런 차원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관련 없는 내용을 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기출 문제에서 등장한 법령이기 때문에 이제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3번, 4번은 이제 다 맞는 거고. 근데 여기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운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직전에 강론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이제 강론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강론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또 이제 너무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총론에서 이제 뭐 다 맞추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좀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이제 유효한 대응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다음에 22번은 강론에 어떤 배당된 문제긴 한데 총론적 지식으로 이제 그냥 쉽게 커버되는 문제죠. 자, 여기 이제 뭐 1번 지문 맞는 내용이고, 거기 이제 2번 지문도 이제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 이제 공부상 의무고, 이제 예전에 부당이득이었는데 당사성으로 이제 판례 변경되고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자, 3번, 4번이죠, 이게. 3번, 4번이, 3번은 감액 경정 처분, 4번은 증액 경정 처분. 자, 감액 처분, 증액 처분. 이제 뭐 증액 경정이나 감액 경정이나 똑같아요.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감액 경정은 감액되어 남아있는 당초 처분. 그러니까 감액 경정 처분 자체가 아니고, 요거 자체가 이제 소송 대상이 아니고 당초 처분, 감액되어 남아있는 당초 처분. 요게 이제 항상 이제 소송의 대상이에요. 근데 증액 경정 처분은 증액 경정 처분 자체가 이제 제소 기간, 또 이제 소송 대상 이 자체. 거기에 대한 문제죠. 지금 3번. 표준세액, 과세 표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대해서 그 감액 처분호도 아직 치르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 이제 다툴 때 적반전유 절차 거쳤는지 여부, 제소에 관한 준수 여부는 당의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는데, 당의 경정처분이 아니라 감액되어 남아있는 당초처분이죠. 당초처분. 감액 경정처분, 당액 경정처분 자체가 아니라. 근데 증액 경정처분은 어때요? 이건 이제 증액 경정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당초 신고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의 관계없이 증액 경정처분.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항구송 대상이 되고, 또 이제 이 증액 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함께 이제 다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거고 4번이 맞고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23번에, 자, 요게 이제 또 사례형 복합 문제인데, 자, 옳은 것은 경기도 이제 A 군수는 개발 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B를 지정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B는 개발 사업 구역에 편입된 갑소유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과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 지토수에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개를 신청하여 수용재개서 정보를 송달받았다. 자, 1번. 갑은 수용재개를 불복할 때 재개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거는 이제 제가 모의고사로도 직전에도 많이 냈어요. 이거 바뀌었다 이거지. 그건 이제 조문 문제로 이건 한번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정답 지문으로도 여러 차례 연습을 했었어요. 이건 조문 문제예요. 예전에 60일, 30일인데 90일, 30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수용제를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제 경기도 지토수 거쳐서 중토수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의 신청 절차로서 이게 맞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3번, 4번은 또 늘 나오던 거잖아요, 이게. 갑이 수용재결에 대해서 중토수 이의재결을 거친 후 최소을 제기할 경우,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자, 이의재결이 재결이잖아요.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도 중토수를 피고로, 아니죠, 지토수를 피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원래 이제 협의취득, 이게 이제 이상적이단 말이에요. 협의취득.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떤 토지를 이제 공익사업을 사용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이제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수용 재결, 강제로 이제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지토수잖아. 지토수가 이제 수용을 했고, 보통 이제 보상금 결정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 결정을 하는데, 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할 때, 이의 신청 어디에다가 중토수, 중앙토지수용회, 중토수에 이제 이의 재결. 요게 이제 재결이죠. 이게 이제 재결이고, 요게 이제 원처분인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구제가 안 되면 결국 이제 소송으로 갈 때 소송의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이 수용 재결. 원처분인 거고, 피고는 그 지토수가 되는 거예요. 중토수가 아니라. 이 재결, 이 자체에 고연하자가 있을 때 이걸 소송의 대상으로, 그때는 이제 중토수를 피고로 할 수 있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보상금 결정에 대해서 불구한다. 이 보상금 증감 소송, 이것만 다투겠다. 이건 뭐예요? 형식적 당사 소송. 보상금 증감 소송은 이건 누가 피고예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인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 이건 토지 소유자하고 이제 사업 시행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이제 감액, 토지 소유자는 증액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토수가 아니에요. 여기 토지 수용인회가 이제 여기 아닙니다. 자, 그게 지금 이제 3번도 그래서 틀렸고 4번에 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지방토지수용인을 피고로, 이거 토지수용인회가 피고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번 조문 문제, 3번, 4번은 이제 늘 나오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도 이제 뭐 양도 양수 관계 이제 법률 문제예요. 역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갑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관할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 을에게 이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를 양도하였다. 을은 A시장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변경됐음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제출했는데, A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날부터 4년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 그래서 갑과 을에게 통지했고 반려를 한 거예요. 이 신청에 대해서. 자,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서 당사에 있게 될 기득권 침해, 신뢰보호 등을 비교 교량했을 때 공익상 필요가 당사의 입을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면 적법성이 인정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형량을 해서 취소 여부가 이제 적법한지 봐야 돼요. 근데 실제 이 사례에서 이 반려는 위법이라고 봤어요. 이런 경우 이제 뭐 일정한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이제 적법한 양도 양수에 대해서 양수인이 지금 다툰 건데, 이걸 이제 반려하는 것은 잘못됐다. 기본 법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익상 필요가 당사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즉 위법이 된다는 거고. 2번, 사실상 내지 사업상 주택건 사업 등이 양도 양수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어때요? 그 사업계획 피승인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총전사업 주체이죠. 여전히 아직 둘 간에는 이제 사법상으로는 사업상 계약으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고 돈도 오고 갔어도 아직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종전 사업 주체인 갑이 이제 피승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갑과 을에 같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을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을로서는 자신에 대한 것이든 갑에 대한 것이든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다투는 원고적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런 경우 여러분 양수인의 지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상 계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이제 행정처에 이제 이 승인 처분만 있으면 사업자가 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반려된 거 당연히 을의 입장에서는 법상 이익 있는 자하고 다툴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어떤 법률 관계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보통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서 어떤 이제 사업 허가를 뭐 취소했다든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다툴 수 있다. 3번이 틀렸고 4번 A시장이 을에 대해서 한 주택건 사업계획 승인 취소 통지는 이 자체는 이제 처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5번 이제 공부상 계약에 관한 문제. 이것도 총론 문제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행정기본법 조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행정청 공상계약의 상대방 선정한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상계약 공공성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번은 이제 요즘 공상계약의 예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판례 중에 하나죠.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공상 대등한 당사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상 계약에 이제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그 협약 해지, 그에 따른 환수 통보는 공상 계약에 따라 행정처의 대등한 당사지에서 행하는 의사표시. 이게 처분이 아니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3번. 이 공상 계약에 관한 건 이제 보통 당사소송이라는 거고, 3번도 맞고요. 이게 당사소송. 그다음에 4번. 민간 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한 당사가 공부상 당사소송에 의해서 그 실시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사법원은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지만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개별 이제 판례다 보니까 요게 약간 이제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요 사안에서 이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낯설어도 1번이 확실하게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워낙 이제 2번, 3번은 많이 나오던 거고, 이제 1번 이제 행정기본법 조문으로서 공상계약이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4번이 좀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제 체크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소거 방식으로도 사실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자, 나름대로 지금 이제 23번, 24번, 25번은 좀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제자들은 이제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총론 문제는 너무나 이제 무난하다. 쉽고 공부 이제 기본 공부량이 되어 있는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고, 이제 강론이 좀 까다로운 건 맞다. 그런데 이제 경찰 조직법 아까 문제 봤지만 역시 이제 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제 맞춰질 수 있는 문제들도 포함이 된다면 정말 까다로운 문제는 이제 진짜 한 서너 문제 이내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이제 2주 후에 있는 지방직 7급까지 잘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꼭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또 내년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최신 기출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수험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모든 지문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